안녕하세요. 김지혜 강사입니다. 자, 오늘은요, 글로벌 음식 문화에 대해서 좀 살펴볼 텐데요. 특히, 베스테리언, 채식주의자와 비건에 대해서 좀 살펴보겠습니다. 자, 채식주의자나 비건이 한국에 오셨다라고 하면 어떻게 대접을 해야 될까요? 고민이죠. 제 에피소드입니다. 영국에서 채식주의자 한 분이 한국에 오셨습니다. 제가 공항에서 픽업을 해서 대구까지 모시고 가는 그런 여정이었는데요. 대구 공항에 도착을 했을 때 거의 9시 가까이 돼서 많은 식당들이 문이 닫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대접할 수 있는 어떤 그 식당이 몇 군데 되지 않아서 그냥 짐도 크고 해서 그 역내에 있는 작은 식당에 갔습니다. 김밥집에 가서 기본 김밥을 시켰습니다. 자, 기본 김밥임에도 불구하고 한국은 무엇이 들어가 있나요? 햄과 어묵이 들어가 있죠. 그래서 햄과 어묵 빼주세요 하면서 요청을 드렸어요. 그래서 열심히 예쁘다 하면서 이제 몇 개 딱 드시려고 하는데 냄새가 뭔가 이상하다고 느끼셨는지 한 개 딱 드시고 재료들을 이렇게 파헤치시더니 이거 뭐냐? 라고 하나 드셨어요. 이렇게 들어서 보여주셨어요. 뭘까요? 뭐였을까요? 바로 맛살입니다. 네. 여기 보시면 이렇게 맛살이 들어가 있어요. 근데 어떤 김밥집은 맛살을 넣기도 하고 안 넣기도 하죠. 햄과 어묵은 거의 대부분의 그 김밥집들이 넣으니까 제가 생각을 했는데 맛살을 생각을 못 했던 겁니다. 그리고 사실 맛살은요, 거의 맛살이 안 들어가요. 거의 밀가루예요. 근데 향은 엄청 나잖아요. 이분이 요거는 빼야 되겠다라고 하신 거예요. 제가 근데 다시 시켜드릴까요? 하니까 괜찮다 하셔가지고 그냥 빼고 드셨던 그런 케이스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채식주의자에 대해서 잠시 말씀드렸는데요. 그럼 채식주의자와 비건의 차이를 좀 들여다볼까요? 자, 비건은 채식주의자일까요? 네, 비건은 채식주의자입니다. 자, 그럼 채식주의자는 비건일까요? 네, 아니죠. 자, 왜 아닌가 한번 살펴볼게요. 보통 채식주의자는요, 여기 샐러드 보시면 차이 느껴지시나요? 그 차이점은 바로 바이 프로덕트라고 해서 채식주의자는 동물에서 나온 일부 음식은 먹습니다. 부산물들은 먹는데요. 치즈, 버터, 꿀, 네, 이런 제품들은 먹습니다. 하지만 비건은요, 동물에서 나온 그 어떤 것도 먹지 않는 게 바로 비건입니다. 치즈도 안 먹고요, 버터도 안 먹고요, 꿀도 안 먹고요. 그럼 뭘 먹냐? 먹을 게 없는 것 같죠? 자, 비건인 친구가 먹을 수 있는 과자. 우리가 이제 간식으로 과자를 이렇게 좀 먹을 수 있어서 사드렸다. 어떤 걸 사드려야 될까요? 요플레 안 되겠죠? 네, 치즈볼 안 되겠죠, 당연히. 그리고 허니버터칩. 허니, 꿀이 들어가니까 안 됩니다. 결국 감자로 만든 수미칩밖에 살 수가 없다, 여기서는. 네, 이렇게 우리가 간식으로 사드릴 때 주의해야 될 점입니다. 자, 그렇다면 다음 한국 음식들 한번 살펴볼게요. 비건이 먹을 수 있는 음식이 뭘까요? 자, 김치찌개 먼저 살펴볼까요? 김치찌개의 원재료는 김치죠. 김치는 배추로 만드니까 될 것 같죠. 우리가 돼지고기만 안 넣는다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김치를 만들 때 우리가 넣는 생선이 있습니다. 바로 액젓이죠. 그러다 보니까 김치로 만든 김치찌개도 사실 드실 수가 없습니다. 자, 그렇다면 된장찌개 다시 뭘로 하죠? 멸치로 하죠. 그래서 또 된장찌개도 드실 수가 없었어요. 자, 그렇다면 생치나물이나 아니면 이 야채류를 무칠 때 액젓을 넣기 때문에 이것들도 먹을 수가 없습니다. 네. 그리고 양념이 여러 가지 넣어서 양념이 된 이런 그 두부조림도 사실 먹을 수가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두부만 드리고 간장만 드리면 상관이 없는데 그렇지 않다면 좀 간장도 또 맛있게 하는 거는 막 갓조부시 이런 거 넣어서 막 만든 간장도 있어요. 이런 것도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간장이 어떤 간장이냐도 중요하게 됩니다. 팥빵, 자, 빵에는 계란과 버터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 맛있는 빵도 드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요즘은 비건 빵이라고 해서 비건 베이커리가 따로 많이 있죠. 그 버터를 넣은 대신에 거기에다가 여러 가지 다른 식물성 오일들을 넣어서 만들기 때문에 비용도 좀 더 비싸기 때문에 비건 빵은 약간 더 비쌀 수밖에 없겠구나 짐작이 가실 겁니다.
자, 그렇다면 한국에 오신 분들에게 어떤 음식을 드려야 될까라고 보시면요. 사실 우리는 메인 요리에 해당되는, 주 요리에 해당되는 음식들을 대접하고 싶습니다. 하지만 그런 음식들은 대접할 게 없어요. 주로 그게 고기류들이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보면 사이드 디시에 해당되는, 분식에 해당되는 이런 음식들을 드려도 사실은 괜찮습니다. 제가 모셨던 그 영국인 베지테리언 같은 경우는요, 감자전집에 같이 갔거든요. 감자전집에 가서 야채전, 감자전, 파전, 뭐 해물 뺀 파전 이런 것들을 너무 맛있게 드셨어요. 막걸리와 같이요. 네. 그래서 이 맛있게 드시고 두부조림 이런 것들도요. 고기류만 들어가지 않으면 얼마든지 맛있게 드셨습니다. 그리고 김밥도 굉장히 본인도 맛있었다라고 말씀하셨고요. 비빔국수도 고기류만 들어가지 않으면 베지테리언들은 문제없이 잘 드실 수가 있고, 모든 외국인들이 좋아하는 거 바로 이거, 잡채. 네, 참 이 잡채는 사이드로 이렇게 조금씩 나오는데 거의 뭐 리필을 몇 번을 해서 잡채만 한 3그릇 드신 경우도 있습니다. 이게 잡채는요, 모든 외국인들이 다 좋아합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이 잡채에 고기 뺀 잡채를 준비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는 이런 걸 대접하면서도 마음이 어떤가요? 미안하죠. 고기를 드려야지, 뭔가 갈비를 드려야지, 바베큐를 드려야지만 굉장히 대접한 기분이 드는데 꼭 그렇지 않다라는 거. 그분들도 굉장히 맛있게 잘 드시는다는 거. 왜냐하면 그분들이 먹을 수 있는 게 없다는 걸 이미 정보를 파악하고 오십니다. 특히나 아시아 지역에 출장을 오신다라고 했을 때 비건들은요, 조사를 했을 때 내가 한국에서 뭘 사 먹을 수 있을까까지도 조사를 해서 오시더라고요. 없구나. 특히 중국 가면 튀김류도 거의 돼지기름 써서 많이 하고 볶음밥도 돼지기름 써서 많이 하니까 정말 중국에서는 정말 먹을 게 없죠. 그래서 비건 분들은 본인들이 먹을 음식들을 좀 싸오십니다. 뭐 비스킷이라던가 과자류들을 낮 동안 같이 나가지 않고 회의실에서 그냥 난 이걸 먹을게 갔다 와 하고 편안하게 말씀해 주시고, 본인은 그걸 드시고 저녁에는 본인이 가져온 데워서 먹는 음식들을 혼자 만들어서 드시겠다고 하신 케이스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비건 분들은 이제 여쭤봤어요. 방을 배치를 할 때 전자레인지가 있는 곳에 주로 배치를 잡아드리면 굉장히 좋죠. 그러면 본인들이 가져온 뭐 레토르트 음식이라던가 그런 비건 음식들을 충분히 이렇게 요리해서 드실 수가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어떤 식당을 가도 그분들은 먹을 수 있는 게 거의 없기 때문에 사실은 어쩌면 그렇게 배려하는 편이 더 나을 수도 있습니다. 자, 오늘은요, 비건과 베지테리언의 한국 음식의 체험에 대해서 잠시 살펴봤습니다. 무엇을 드릴 것인가에 대해서 잠시 고민해보는 시간이었다라고 할 수 있는데요. 여러분들 오늘 글로벌 음식 문화에 대해서 다시 한번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면서요. 다음에 봬요.